저는 필기노트 속지들을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런 속지를 어떻게 만드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셔서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굿노트 어플의 기본 속지들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줄, 모눈, 코넬노트까지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도 쓰다 보니 조금 아쉬운 점들은 있더라고요. 저는 반반 노트를 굉장히 좋아하고요. 줄 간격도 촘촘한 걸 좋아해요. 그리고 줄이나 모눈 색은 조금 흐린 걸 좋아하는 편이에요. 또 다른 배경색의 속지도 사용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속지를 직접 만들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3가지 파트로 나누어 설명드릴 건데요. 먼저 첫 번째는 속지 템플릿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제가 만든 템플릿을 다운로드 받는 방법을 설명드릴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파트에서는 템플릿을 굿노트에 적용하고 활용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템플릿 만들기는 키노트 어플을 이용할 거예요. 키노트를 실행하고 새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주세요. 만들기 전에 몇 가지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오른쪽 위 맨 끝에 설정 아이콘을 누르고 안내선을 클릭해서 3가지 안내선 설정을 모두 켜주세요. 노란색 안내선을 보고 가운데 위치를 맞출 수 있고요. 가장자리에 딱 맞출 때도 유용합니다. 다음엔 그 아래 애플 펜슬 설정입니다. 처음에는 펜슬을 대면 그리기 모드로 들어가질 거예요. 이때 선택 및 스크롤 설정을 켜주면 그리기 모드로 들어가지 않고 펜슬을 그냥 손가락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문서 크기 설정을 해주어야 합니다. 문서 설정, 슬라이드 크기로 들어가서 사용자화를 누르면 문서의 크기를 바꿀 수 있는 창이 떠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너비 595에 높이 842를 넣어 A4 사이즈로 만들어줍니다. 자주 쓰이는 A4와 A5 용지의 크기는 이렇습니다. 문제는 키노트의 포인트라는 단위인데요. 우리에게 익숙한 밀리미터 단위로 보면 1mm는 약 2.835포인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곱하기 2.835를 각각 해주면 포인트 단위로 이렇게 환산할 수 있어요. 수치를 넣고 완료를 한번 누르면 A4 용지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여기서 한 번 더 완료를 눌러주면 모든 준비가 끝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만들기를 해볼게요. 분 모양 아이콘을 누르고 맨 위에 마스터를 눌러보면 다양한 레이아웃이 기본으로 들어있어요. 이거는 다 삭제하고 이 자리에 속지를 넣어줄 거예요. 뒤로 나와서 마스터 슬라이드 편집으로 들어가 주세요. 아까 봤던 레이아웃들이 마스터 슬라이드에 들어있어요. 첫 장만 빼고 모두 삭제합니다. 만약 키보드가 있다면 백스페이스 키로 쉽게 지울 수 있어요. 첫 장은 빈 공간을 누르고 전체 선택해서 삭제를 눌러 흰 화면으로 만들어주세요. 먼저 줄노트를 만들어 볼게요. 더하기 아이콘을 누르고 표를 선택합니다. 세 번째 표를 터치해서 넣어주세요. 표를 움직여서 왼쪽 위 모서리에 맞춰줍니다. 오른쪽과 아래도 페이지에 딱 맞춰서 늘려주세요. 이제 표의 행과 열 개수를 바꿔줄 건데요. 먼저 열은 1열로 만들고 행을 내가 원하는 간격이 나올 때까지 늘려주세요. 아니면 분 모양, 표 탭으로 들어와서 행과 열의 개수를 직접 입력해 줄 수도 있어요. 저는 7mm 노트로 만들기 위해 42줄로 만들었고요. 행 크기를 눌러보면 20포인트로 만들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틀이 완성됐으면 분 모양 셀 탭으로 들어와서 셀 테두리를 눌러주세요. 바깥쪽 테두리를 선택하고 선 유형을 없음으로 바꿔주세요. 그 다음 이 부분을 선택하고 색상과 선 유형을 고른 다음에 선의 두께도 원하는 대로 조절합니다. 저는 줄이 흐린 걸 좋아해서 거의 0.25로 만들어요. 이걸로 줄노트 만들기는 끝입니다.
그러면 이번엔 모눈 노트를 만들어 볼게요. 줄노트 슬라이드를 그대로 하나 복제합니다. 이 상태에서 행과 열의 수만 늘려주면 바로 모눈이 되는데요. 저는 간격을 11포인트로 맞추려고 77행 54율로 만들었어요. 밀리미터로는 약 3.8mm 정도가 돼요. 이번에도 셀 테두리를 바꿔줍시다. 십자 모양의 안쪽 테두리를 선택하고 테두리 굵기와 색을 변경해주면 돼요. 개인적으로 모눈은 특히 0.25로 만들길 추천드려요. 선이 지나면 필기에 방해가 되더라고요. 이제 줄과 모눈 서식 만드는 법을 알았으니 응용을 해볼까요? 예를 들어 세로로 줄이 그어진 반반 노트를 만들고 싶다면 줄노트의 경우 열을 1에서 2로 늘려주면 됩니다. 혹시 세로줄이 안 보인다면 당황하지 말고 여기 셀 테두리로 들어와서 테두리를 설정해주면 돼요. 모눈 같은 경우엔 전체 열수를 확인하고 그 절반이 되는 줄을 찾아서 오른쪽 테두리만 더 진하게 혹은 더 두껍게 바꿔주면 되는데요. 저는 보통 색은 그대로 두고 굵기만 0.5로 바꿔줍니다. 위초에 여백을 좀 넣고 싶으시다면 셀 병합 기능을 이용해서 하나로 합쳐줍니다. 아래쪽도 같은 식으로 여백을 만들 수 있어요. 안쪽 테두리만 연하게 바꿔주면 이런 모양의 서식이 완성됩니다. 가운데 라인을 왼쪽으로 당겨서 왼쪽 구분선이 있는 노트로 만들어도 돼요. 이때는 세로줄이 좀 더 잘 보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니면 이런 방식으로 틀을 바꿔줄 수도 있어요. 먼저 이렇게 모든 테두리의 선 유형을 없음으로 하고 테두리를 안 보이게 만들어준 다음에 종이 안에 네모 박스를 그려주는 거예요. 바깥쪽 테두리만 우선 선을 설정해주고 제목선도 넣어주었어요. 다시 박스 크기만큼 셀을 선택하고 이제 안쪽 테두리만 연한 색으로 바꿔주면 테두리가 있는 노트 서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배경 속지색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어요. 분모양 아래에 배경이라고 써진 부분을 눌러서 색을 고르면 바로 속지색이 바뀝니다. 색상 탭에서는 좀 더 다양한 색을 고를 수 있고요. 오른쪽으로 쓸어 넘겨주면 더욱더 다양한 색을 고를 수 있어요. 제가 미색 속지를 만들 땐 16도, 2%, 96%로 만들어요. 여기서 좀 더 노란 색감이 좋으면 각도를 위로 올리고 노란빛이 싫다면 아래로 조금 내려주세요. 또는 이렇게 어두운 배경의 속지를 만들 수도 있는데요. 이때 테두리가 잘 안 보이거나 너무 튀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안쪽 테두리를 조정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테두리도 속지에 맞춰 어두울수록 자연스러워져요. 주의할 점은 배경이 이렇게 어두운 색일 때는 테두리의 너비를 1보다 작게 줄이면 오히려 선이 더 뚜렷하고 굵게 보여요.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선색을 속지색과 똑같이 하고 굵기는 0.75로 그러면 선이 튀지 않는 적당한 색으로 얇게 그려집니다. 노트 속지라고 해서 꼭 흰색, 회색, 검정색으로만 만들 필요는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예쁜 색으로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여기 그라디언트 부분을 누르면 그라데이션 속지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속지를 다 만들었으면 완료를 눌러 나와주세요. 다시 마스터를 눌러보면 아까 있던 레이아웃들 대신 방금 만든 속지들이 들어있을 거예요. 이 속지들을 한 장씩 따로 저장해야 해요. 내가 저장하고 싶은 템플릿을 하나 고르고 설정, 내보내기, PDF를 차례로 눌러줍니다. 여기서 내보내기를 한 번 더 누르고 파일의 저장을 선택해주세요. 여기를 눌러서 새로운 폴더를 하나 만들고 알아보기 쉽게 폴더 이름을 바꿔준 다음 이 속지의 이름도 바꿔서 저장해주세요. 이렇게 다른 속지들도 똑같이 한 장씩 내보내기 해주면 돼요. 혹시 제가 만든 속지를 사용하고 싶은 분들은 영상 아래에 조그만 화살표를 누르면 설명창이 뜹니다. 여기
제가 파일 다운로드 링크를 써둘 거예요. 링크를 누르고 꼭 사파리에서 열기를 눌러주세요. 다운로드 버튼을 둘 중 아무거나 누르고 여기에서는 기타 파일의 저장을 눌러주세요. 저장할 위치를 고른 다음에 저장을 눌러주세요. 다운받은 파일은 파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저장한 폴더를 찾아 들어가 보면 zip 파일이 있을 텐데 간단히 톡 눌러주면 바로 옆에 압축이 풀립니다. 폴더에 들어가면 제가 넣어둔 32장의 속지를 만나보실 수 있어요. 속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해보고 쓸 것만 빼고 지우셔도 돼요. 이걸 가지고 이제 굿노트에 적용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자, 이제 굿노트를 실행해주세요. 문서가 열려있다면 뒤로 나와서 이렇게 폴더가 보이는 화면에서 오른쪽 위에 톱니바퀴 모양을 눌러주세요. 메뉴에 있는 노트북 템플릿을 눌러줍니다. 먼저 속지 크기를 A4로 선택합니다. 레이아웃은 세로로 두시면 돼요. 더하기를 누르면 새로운 속지 그룹을 만들 수 있어요. 저는 그룹 이름을 회색 속지라고 하고 회색 속지만 추가해 볼게요. 불러오기 파일 앱에서를 누릅니다. 위치를 눌러서 내가 속지를 다운받은 폴더로 들어갑니다. 저는 나의 아이패드 노트 폴더에 저장을 했었어요. 아까 압축을 풀어둔 노트 B 폴더로 들어가서 32장의 속지 중에서 여기 이 회색 속지들을 추가해 볼게요. 불러오기 파일 앱에서 속지 선택의 순서로 이렇게 8장의 속지를 다 추가해 보았어요. 편집을 눌러 들어가면 속지 이름을 변경할 수 있고요. 속지의 순서도 변경할 수 있고 개별 템플릿이나 그룹 전체를 삭제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추가해둔 템플릿으로 뭘 할 수 있냐 하면 새로운 노트북을 생성할 때 표지와 기본 속지를 고르는데 좀 전에 추가한 템플릿들도 기본 속지로 고를 수 있어요. 여기 페이지 추가 버튼을 눌러서 속지를 뒤에 추가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도 템플릿을 고를 수 있고 더보기를 누르면 아까 템플릿 창을 그대로 보여줘요. 고른 속지가 다음 장에 추가됩니다. 크기가 다른 서식을 추가해도 상관이 없어요. 대신 주의할 점이 한 가지 있다면 같은 두께의 펜으로 똑같이 글씨를 써도 크기가 이렇게 다르게 보여질 수 있다는 점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오른쪽 위에 점 3개를 눌러보면 가운데쯤에 템플릿 변경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여기에서도 템플릿을 골라주면 되는데요. 아까와 달리 주의해야 할 점은 반드시 같은 크기의 속지로 변경을 해야지 안에 필기한 내용이 잘리지 않고 템플릿만 바뀐다는 거예요. 꼭 제가 만든 속지가 아니어도 A4 길이는 다 바꾸셔도 돼요. 이걸 어떨 때 활용하냐 하면 저는 주로 필기할 때 모눈 노트를 선호하는데요. 글씨 크기나 간격을 일정하게 쓸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실 필기를 다 하고 나면 굳이 모눈일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필기를 다 하고 나면 이렇게 템플릿을 무지 스타일로 변경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눈 없이 깔끔한 필기로 볼 수 있어요. 오늘 제가 공유해드리는 32장의 속지 외에도 다양한 속지를 앞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속지를 만들 때마다 매번 영상을 만들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작은 속지들은 제 블로그에 올려두려고 해요. 혹시 다른 속지에도 관심이 있으시면 영상 아래에 적어둔 제 블로그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